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연기금 현재 풀매수 중입니다. 6월 이 종목 300% 대박 납니다.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9,800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5만 명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거고 더불어서 최근 정책주, 그래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연기금이 현재 풀매수 중인 2차 전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에 풀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과연 어떤 흐름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건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왜 흔들리냐? 일단은 첫 번째가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FOMC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시장이 정말 대단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시장이 못 잡고 있을 때 오히려 강한 종목 또는 특히 이 흔히 큰 손들, 이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다 최근 2차 전지에 이 천조를 굴리는 연기금이 풀매수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6월에 300%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저평가 종목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연기금이 얼마를 어디에 담았냐? 삼성전자를 덜어냈고요. 연기금이 2차 전지 외 종목들을 담아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올해 꾸준히 삼성전자 대장주를 덜어내고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담고 있습니다. 약 1,0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고요.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투자계의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1%, 2020년 9%, 2021년 10% 등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100조, 100조, 100조인 거예요. 매년 100조씩 벌고 있다라는 거고, 국민연금만 따라서면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가 10%씩 벌면은 적은 계좌 수익이겠지만 그래도 잃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연기금은 마이너스 2.6%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이 뭘 사고 있나라는 관심이 좀 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5월까지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현황이고요. 삼성전자에서만 2조를 넘게 때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LG 에너지 솔루션, NNF, SK이노베이션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판 거 대비해서 매수한 양이 거의 2배 이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순매수 금액만 4조 원이 넘어가고요. 5개월 동안 약 176만 주를 팔기도 했지만 오히려 거기에 뭐 한 4배, 5배 이상의 돈을 투자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2조, 2월에 3천억, 3월에 3천억, 4월에 6천억, 5월에 3,500억 해서 총 4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LG 엔솔의 공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연기금이 상장 직후 장내 적극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리밸런싱을 위한 매수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밸런싱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간 만큼이나 그만큼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그래서 그만큼
LG 엔솔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패시브는 시장과 같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펀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이 200개 종목을 담는데 그 중에서 없었던 한 개를 추가를 했어. 나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데 그럼 이 한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엔솔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G엔솔 외에도 최근 5개월간 카카오페이 그리고 2차전지 또 LNF, SK이노베이션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조금 지금 힘이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투자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밑에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최대로 많이 산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 이 반도체를 덜어내고 2차전지에 좀 집중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천조를 굴리는 연기금이 투자가 들어간 게 어디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NF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바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매도 대비해서 몇 배? 2배 이상 몰렸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굳이 전기차를 탈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걸 제외하고 사실상 내가 전기차 안 타고 일반 그냥 휘발유차 타면은 더 이득된다. 또 돈이 좀 더 싸다. 하면 이거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새 뭘 느끼고 있냐? 차량 유지비 25%가 올랐다는 거. 왜? 일단은 유류비. 그러니까 이 석유, 원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고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타이어 가격도 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차비까지도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가격을 다 같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유지비가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차량 유지비가 오르면서 자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 가솔린 자동차, 바로 이 원유를 이용해서 휘발유를 이용해서 타는 자동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발 전쟁 여파로 유류비 인상과 그러니까 원유 인상과 더불어 소모품, 주차료, 대리운전료 등등 유지비가 약 25%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겠죠. 이쪽 보시면 지출 목적별로 보면 12개 부문 가운데 교통물가 상승률이 14.5%, 자동차 운송 장비, 개인 운송 장비, 운송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부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휘발유, 연료비 당연히 올랐고 타이어 당연히 올랐죠. 세차료, 주차료, 대리운전 당연히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27%, 경유가 45%, LPG가 26% 가파르게 상승세 나줬고요. 그래서 주유소 판매 가격을 보면은 리터당 1993.8원, 경유는 리터당 2,000원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오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대중교통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서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들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당연히 기름값이겠죠. 기름값이 너무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고 보다 전기차로 가야 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좀 더 가격 할인이라든가 또는 이 고정비가 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기차로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뭐 더 바꿀 거라든가 아니면은 바뀔 거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바뀐다고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직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이미 절반도 못 채웠다라는 거는 앞으로 절반 이상 채워야 되는 거고 절반 이상 채워야 되는 만큼 거기 안에 들어간 2차 전지라든가 또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음극재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 절반도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반기를 1개월도 남겨둔 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대다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급량이 목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아직 반도 못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경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약 7,800대이며 이 기준 출고 대수는 3,635대입니다. 딱 봐도 절반이 안 되는 모습이고 46.6%입니다. 공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게 했는데도
절반밖에 또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지원해 줄게요고 초록색이 지원이 된 차량입니다. 보시면 대구도 미달, 부산시도 미달, 대전시도 미달, 서울시는 절반 이상 미달, 인천시도 거의 3분의 1 미달, 성남시도 거의 4분의 1 미달입니다. 말도 안 되게 미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출고한 지역도 상반기 보급 목표 달성률 50%에서 60% 초반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56%, 부산이 61%, 대구가 64%로 70%가 넘는 지역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전기차가 사실상 지금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감안한 조치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다? 이게 절반도 못 채웠네라는 게 악재가 아닙니다. 뭐다 앞으로 절반 이상은 더 채워야겠네. 앞으로보다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 전기차에 대한 수요, 전기차가 더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전기차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아직 절반도 안 바뀌었네. 지역으로 보면은 3분의 1도 안 된 지역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전기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들끼리 뭐라고 있다?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고려 아연과 LG화학이 2차 전지 전구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중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절반도 안 쳤는데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고려 아연이 LG화학과 함께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합작 법인을 다음 달 설립을 합니다. 이게 기사가 6월에 떴으니까 다음 달이 7월이죠. 7월에 전구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51대 49 비율로 지분을 출자하는 합작법인 설립 공개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수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이 부품이라든가 소재들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최근에 누구 아시겠지만 현대차라든가 LG라든가 뭐 아니면은 SK라든가 다 어디 2차 전지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투자하겠다. 뭐 상당히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합치면은 뭐 200조, 300조 그냥 넘어가죠. 근데 누구 아직도 이 발표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금호석유화학도 이번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에 6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금호석유화학 그룹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차와 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에 5년간 6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SG 사업 부문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발전 사업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비 약 30%가량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전기 수소를 기반으로 친환경 차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주력 제품인 합성 고무에 사용되는 친환경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로 활용되는 탄소 나노 튜브가 전기차 경량화 소재인 엔지니어 플라스틱 등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품들 투자를 진행하고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크고 성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에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언제? 2022년 6월 6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그럼 금호석유화학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얼마?
예, 약 6조 정도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또 어디? LS입니다. LS 그룹이 또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죠. 뭐 에너지, 첨단 산업, 그리고 전기차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차전지가 빠지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S 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첨단 소재, 전기 자동차 투자를 진행한다 얘기를 했죠. 빠지질 않습니다. 일단 미래 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초고압 직류 송전에 투자를 진행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도 전기차 2차 전지에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구나.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얘네 둘만 해도 LS그룹이랑 금호석유만 해도 얼마? 대략 16조가 넘어가는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만 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누구? 일본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사실상 소니가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구랑? 소니가 혼다랑 전기차 합작사 IPO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니는 사실상 모빌리티지 완성차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라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합작사를 설립하면 당연히 시너지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혼다모터스와 전기차 합작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조인트 벤처를 장기적으로 소니나 혼다 아래 두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IPO나 다른 기업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첫 번째 전기차 마케팅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합작 투자사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보이는 상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니는 자동차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인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혼다의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니도 지금 혼다와 조만간 빠르게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개발하고 지금 IPO 상장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겠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방이고 SK 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은데 왜 항상 삼성 SDI만 죽을 씁니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는 다 오르는데 혼자 역주행하는 삼성 SDI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 SDI 기업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 반등장 분위기에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만 유독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증서로 움직임이 주가에 악재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2차 전지주는 다 오릅니다. LG 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LNF 첨보 등 다 오르고 있는데 삼성 SDI만 빠지고 있다. 특히 뭐랑? 삼성전자랑 같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SDI는 1.5% 빠졌지만 LG 엔솔 플러스, 에코프로메인 플러스, LNF 플러스 다 플러스지만 삼성 SDI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5월 31일 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증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삼성 SDI는 이번에 삼성의 초대형 투자에서 좀 빠졌다. 이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CATL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각형 배터리 시장의 경쟁 심화는 전기차 시장에서 삼성 SDI의 입지에 부담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CATL이 삼성 SDI 주 고객 중 하나인 BMW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삼성 SDI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전기차 쪽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아니냐? 바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사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8.15 이 광복절이 되면은 사면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면이 되고 나면은 삼성전자 반등과 함께 충분히 삼성 SDI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눌릴 때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일단 저는 삼성 SDI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올라타는 대기업들이에요.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6월 기사예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 현재 대비 몇 년 만에 약 2년에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가 300% 대박 날 거냐라고 했더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2, 3년 안에 뭐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말 660만 대에서 약 2년 3년 안에 2천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세계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조만간 40% 50% 이상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아니 나는 충전 못하면 어떡해? 그 다음날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가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국내 전기차 충전수 한 대당 차량 대수는 2.6대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전 세계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유럽이 15.5대고 전 세계 평균이 9.5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대당 15대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충전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충전소가 많아야 충전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한 대당 한 2대 정도는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만큼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뭐다? 그만큼 공급이 좀 안 된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 소비자는 조금 더 많아야 된다. 뭐 한 대당 0.5대 이 정도는 돼야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 보조가 그다음에 충전 시간에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 주차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이 끝났어. 그러면 이거 빼야 되잖아요. 빼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나가야 돼. 근데 나가면은 자리가 있냐고. 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의지가 확고하고 전기차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나 그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 같은 경우도 이미 3월부터 초고속 충전 브랜드 EPT를 출범을 시켜서 생태계를 육성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2025년까지 충전기 총 5,000기를 설치해서 좀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영업지점, 서비스센터, 부품사업소 등에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하나모티브라는 신규 브랜드 출시를 해서 충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2,000대, 3,000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LS 같은 경우에도 투트랙으로 전기버스나 택시, 다량의 전기가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량 충전소를 신규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GS도 GS 주유소에서 SK도 SK에너지, SK렌터카에서 2차 전지를 진행한다. 충전소를 진행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뭐 충전소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충전소에 올라타네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그럼 이 관련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다? 그냥 충전할 게 아니다. 이제는 뭐다? 무선 충전의 시대다. 언제 이거를 다 선을 꽂고 앉아 있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순환하는 코끼리 열차에 이어 도심을 순환하는 사용차까지 무선 충전 기술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연내 충전 장치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운영을 진행합니다. 2011년 코끼리 열차에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 사이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무선 충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확대 적용을 추진을 했고요. 약 현재 150kWh 시 이상의 대용량 급속 충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기 대형 버스도 약 6분 정도면 21km를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완전히 충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충전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류장이나 도로 바닥에 무선 충전기를 매설하면은 무선 충전 장치 장착한 차량이 근처에서 정차하면 공진 주파수를 통해 충전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충전기를 조작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서 있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은 20kWh로 설계했기 때문에 6분 정도면 약 6km 정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당장 그렇게 효율이 있는 수준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효율 있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한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 그렇구나. 서울에서는 뭐다? 지금 무선 충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새로운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첫 번째가 삼성 SDI입니다. 이거는 이재용 사면을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익 P&E가 이제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2차 전지 충전소. 세 번째 아모센스가 바로 이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 SDI, 원익 P&E, 아모센스입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선 충전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충전소 사업도 진행하고 삼성 SDI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이슈에 따라서 우상향도 기대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아까 전에 이거 말고 새로운 정책,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당일여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신정책주 테마주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리얼 추천주 꼭꼭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이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 이거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카톡방도 모집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 읽고 참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6월 7일, 3일, 2일, 30일, 31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6월 8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6월 7일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슈뿐만 아니라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모두 올려드리죠. 정유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이슈가 됐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 뭐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창 바이러스가 있었다면은 왜 두창이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렇게 모든 테마주와 모든 이슈 최근에 나왔던 거 다 알려드리니까 무료로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